재수하라. 2006. 네, 남자반이 없어졌다고요? 이곳은 일산의 모기숙학원. 재수생들이 심기일전하여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곳. 나 역시 심기일전하려 했지만 시작이 좋지 않다. 그렇다네. 미안하지만 여자반에서 공부해줘야겠어. 딱 수능 때까지만. 구재영군. 다른 학원을 알아볼까 했지만 일산 근처 기숙학원은 이곳뿐이라 방법이 없다. 알겠어요.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담임 선생님도 여자. 어젯밤 약주를 하셨는지 볼에 살짝 분홍기가 도셨다. 어머, 네가 재영이구나. 잘생겼다. 1년 동안 잘 부탁해. 와랑 내 어깨를 얼싸안고 토닥이셨다. 초면에 조금 불편했다. 대망의 수업 첫날. 조금 일찍 교실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먼저 온 사람이 있다. 그녀는 누가 온 것도 모르고 책 읽기에 열중하고 있다. 첫날부터 열정이 대단하네. 난 조금 더 뒷자리에 앉으려고 걸음을 옮겼다. 무심결에 그 사람이 보는 책을 힐끔 보게 되었는데 야릇한 순정만화. 거친 남자가 가련한 여자를 와락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이다. 양쪽을 모두 화려한 대빵만한 컷. 우한, 너 뭐야? 왜 남의 것을 훔쳐봐? 변태야? 미친. 그녀는 벌컥 책을 덮고선 빠져묻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스러워서 뒷걸음질 치다가 철권처럼 교실 뒷벽까지 밀려버렸다. 그게 아니고. 너 누구야? 아침부터 여자반에 와서 몰래 훔쳐보는 넌 도대체 누구냐고? 벽에 몰아놓고 카랑카랑하는 목소리로 따져묻는데 앞머리가 찰랑찰랑댔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굿모닝 줄에 시작할게. 자기들 잘 알겠지만 남자반이 폐지되면서 전학생이 오게 됐어. 저 어기 반반하게 생긴 남자애 보이지? 지수야, 네가 반장이니까 잘 챙겨주고 재영군은 도움이 필요하면 저기 귀엽게 생긴 지수한테 말해. 알겠징? 반장은 나를 돌아보더니 몹쓸 변태 보는 것 마냥 병렬의 시선을 따갑게 쏘아댄다.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고 봐봐, 잘생겼지? 난 월드 오브 크래프트의 도적처럼 소멸하고 싶어졌다. 기숙학원에서의 첫날이 끝났다. 장학로 쪽에서부터 노을 지는 저녁 태양이 복도를 천천히 주홍빛으로 물들인다. 괜히 내 마음도 주홍주홍해져서 재수생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아스라이 주홍빛으로 물들여진다. 오한마가 내 얼굴을 내리찍는 느낌. 그만 기절해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체육복 입은 여자애가 날 흔들어 깨우고 있다. 미안, 슛이 너무 셌지. 미안. 난 유라라고 해. 설기현 선수를 좋아하고. 너도 축구 좋아하니? 난 2002년 때도 혼자 디아블로 하던 겜돌이. 축구 따위 좋아할 리 없다. 그래, 어쩐지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서 축구도 못하게 생겼어. 그럼 난 간다. 얼얼한 얼굴을 얼싸안고 방으로 왔다. 적막하고 눅눅한 기숙실. 여기엔 게임기도 컴퓨터도 없다. 이런 곳에서 10개월을 보내야 한다니. 하루라도 빨리 내 방처럼 생각하고 적응해야 할 일이었다. 내 방처럼 생각할 겸 바지를 훌렁 벗어 던졌다. 야! 짜! 여자 비명 소리에 내가 더 놀라서 더 큰 비명을 질러버렸다. 마치 임재범과 박정현의 듀엣처럼 강악렬한 하모니. 사태가 진정된 후 정황을 파악해보니 그녀는 다름 아닌 룸메이트. 2인실밖에 없는 기숙학원에서 남자반이 폐지되었으므로 필연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젠장, 난 그냥 재수하러 온 건데 존재 자체가 민폐인 건가? 어쨌든 누군가는 남학생과 같은 방을 써야 하잖아요. 룸메는 조곤조곤한 말투로 담임에게 말하며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배정된 대로 하셔도 돼요. 보니까 나쁜 짓 할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어머, 대견해라. 그치? 생긴 걸 봐. 이렇게 번듯하게 생긴 애랑은 나도 룸메하고 싶다 얘. 담임은 나와 룸메를 와라고 쌓아내며 마구 부벼댔다. 선생님 숨냄새에서 살짝 달짝지근한 술냄새가 났다. 불쾌했다. 세수를 마치고 침대로 가던 중 룸메가 할 말이 있는지 주춤주춤거린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룸메니까 이름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것 같다. 아, 난 구재영이야. 넌? 난 무무야. 너무 작은 소리로 얼버무려서 들리지가 않는다. 난 무문하고. 아, 그렇구나. 반가워. 저렇게 수줍음 많은 애가 남자 룸메를 받아들이다니 참 알 수 없다. 사탐 수업 시간. 같은 반이더라도 선택 과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끼리 교실을 이동하여 듣는다. 여학생들 틈바구니에서 나는 암흑 기사단처럼 존재감을 한껏 낮추고 숨죽여 이동한다. 그의 이론은 사회주의 사상의 한 변태이다. 사탐 선생님이 교재를 읊어주시는데 갑자기 지수 반장이 뒤를 휙 돌아본다. 시선이 꽂힌 곳은 당연히 내 쪽. 변태? 변태요? 변태는 제가 변태인데. 최대한 남 시선은 받지 않고 생활하고 싶었는데 조졌다. 심지어 다른 반 학생들도 같이 듣는 사탐 수업. 반장의 변태 드립의 장내는 웅성웅성거렸다. 내 자리에서 떨어지려고 걸상을 끄는 소리가
나한테도 들렸다. 여자 기숙학원에 남자 혼자 지내는 것도 서러운데 변태로 낙인까지. 변태라면 야한 만화책 보던 반장, 이가 변태 아닌가? 너무 억울하다. 그 크고 또렷한 눈매로 경멸의 눈빛을 쏘아대던 반장의 얼굴이 밉다. 젠장 예쁘면 다냐? 복도 창가에 몸을 걸치고 한숨 푹푹 쉬면서 내 처지를 한탄해본다. 그래 이 느낌. 오한만은 아니고 축구공. 또 축구공에 맞아버렸다. 으악 미안해. 너는 축구 싫어한다던 그 조바. 역시 설기현 팬 유라였다. 재수학원을 온 건지 축구 전지 훈련을 온 건지 모를 아이. 아, 그랬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변태라니 진짜 속상하겠다. 유라는 부풀어 오른 내 얼굴을 찜질해주며 변태로 불리는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얼음을 지은 그녀의 손끝이 자꾸 얼굴에 닿아서 신경 쓰였다. 하긴 네가 얼굴도 허옇고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서 변태 같긴 해. 우리 기현 오빠처럼 남자답고 듬직하고 그래야지 남자가. 이런 얼가닥 소녀한테 고민 상담을 해버린 내 잘못이다. 얼굴을 부여잡고 방으로 왔는데 룸메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끔칫 놀라더니 벼랑간 이불을 와락 덮어버렸다. 워낙 날씬한 체구라 이불 속으로 아예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버로우를 바라보며 난 조금 외롭다는 생각을 해버렸다. 한 달이 지나고 첫 번째 모의고사.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반 친구들의 점수가 공개되었다. 그래서 반 1등은 구재영 군. 변태 다크 템플러로 치욕스런 한 달을 보냈던 나에게도 영광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리고 원영이. 뭐야, 공동 1등이라고. 눈에 띄는 경쟁자는 없었는데. 누구지 하고 있는데 옆에 쓱 나타나 고개를 치켜들고 나를 야려보는 그녀. 어머, 우리 원영이는 아직 16살밖에 안 됐는데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1등을 해버렸네. 역시 천재소녀다워. 큰 언니가 예뻐해줄게. 이리 와. 아, 됐어요. 저도 다 컸거든요. 듣자 하니 그녀는 중고과정을 모두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조기 진학을 꿈꾸는 천재소녀. 자세히 보아하니 앳된 피부와 젖먹이 같은 입술이 16살 티가 난다. 공동 1등 이분한 건지 입을 실룩실룩댄다. 첫 모의고사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다들. 오늘은 반회식 한번 하자. 7시까지 식당으로 와. 7시까지 간 식당은 그야말로 술자리였다. 담임 선생님은 이미 조금 취해 있었다. 음주가무의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반장은 먼저 나서서 노래를 불렀다. 알 수 없는 아이돌 노래였는데 노래와 함께 춤을 곁들였다. 살짝 취해서 느슨하게 풀린 몸짓은 미묘했고 찰랑찰랑거리는 양갈래로 길게 따은 머리는 반짝거렸다. 남중남고를 나온 나는 같은 또래가 노래하며 춤을 추는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난 진짜 내가 변태가 된 것 같아서 보던 도중 막 자고 밖으로 나왔다. 벌써 하늘은 어둑어둑한데 벤치에 누가 혼자 앉아있다. 천재소녀였다. 아, 그 변태라던. 천재소녀도 내가 변태라는 소문을 이미 들은 모양이다. 보나마나 지수 언니가 야한 만화책 보다가 들킨 나머지 변태 프레임을 역으로 씌운 거겠죠. 뻔해요. 이 소녀 진짜 천재인가? 그런데 왜 아무 반박도 안 했어요? 이해가 안 되네. 문득 날 변태로 쏘아보던 지수의 눈매가 떠올랐지만 어찌 말해야 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이곳은 살벌한 곳이에요. 각자 집단은 한 가닥씩 하다온 20살 언니들이 335 무리를 짓고 알력 다툼을 해대죠. 힘들어요. 저에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나는 순간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다. 원영이 역시 20살 틈바구니에 껴서 암흑 기사단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낮추고 사는 아이였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니 술판은 더더욱 무르익은 상태다. 지수는 술자리를 주도하며 술게임을 진행하였는데 딱 봐도 잼병의 것 같은 눈매가 계속 걸리는 상황. 나 진짜 마시면 안 되는데. 눈매는 거의 울먹이다시피 사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폭탄주를 내리 5잔 마셔버렸다. 어찌어찌 회식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털썩 누웠다. 이불이 조금 묵직했지만 매트에 끼어서 그렇겠거니 힘껏 끌어당겼는데 으악 지발 뭐야. 이불 속에 룸메가 있다. 난 상체를 일으켜 내 침대가 맞는지 재차 확인한다. 확실히 내 침대다. 쉿, 조용해. 그냥 추워서 그래.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내 눈을 응시하며 또렷하게 말한다. 창백한 피부와 핏빛으로 붉게 달아오른 입술이 이불 속에서 꿈틀대는 게 오싹하게 느껴진다. 그녀는 한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고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자신의 허리를 감싸게 했는데 새끼 강아지를 안는 느낌이 들었다. 난 너무 끄악스러워서 뿌리치고 만다. 그것은 룸메의 주사였다. 술에 취하면 뭐든 과감해지는 것이 소심한 그녀의 술버릇. 결국 그날 밤 그녀를 내 침대에 재우고 난 멀찌감치
그녀의 침대에서 잤다. 2달 정도 그렇게 암흑기사단 생활을 계속했는데 어느덧 봄이 왔다. 학원 교정에도 봄꽃이 웅텄다. 봄맞이 체육대회도 열렸다. 기숙학원에서 별걸 다 안 해 할 수도 있지만 기숙과 수능이라는 2가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 것도 학원의 능력이다. 이어달리기 결승전. 주자는 왈가닥 축구소녀 유라, 반장 지수, 그리고 나. 유라는 내 엉덩이를 팍 치더니 한마디를 푹 던진다. 긴장하지 말라고 기생오래비. 유라는 역시 유라였다. 한 마리의 사슴을 보는 것처럼 깡총깡총 뛰어올랐다. 까맣게 탄 살이 햇빛에 빛나서 그런지 하얗게 빛나 보였다. 유라의 바톤을 인계받은 반장 지수는 이 악물고 뛰기 시작했다. 앙담은 입술, 비장한 표정이 조금 귀여웠다. 저렇게 긴장하다니 반장 언니답지 않네? 옆에서 응원 중이던 천재 소녀 원영이가 냉정한 말투로 한마디 한다. 철푸덕.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반장은 넘어져 버렸고 다른 반과 반바퀴 이상 뒤처지게 되었다. 늦게 남아 도착한 지수의 바톤을 이어받고 나는 달렸다. 우승. 여자 기숙학원 운동회에서 남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먼치킨이었고 난 거의 한 바퀴를 따돌리며 우승선을 밟았다. 담임 선생님을 필두로 나를 마구 끌어안으며 기뻐한다. 숨이 막힐 것 같은데 그 사이로 영표정이 좋지 않은 반장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조금 신경이 쓰여서 저녁 식사 즈음 교정을 혼자 걷고 있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됐어. 꺼져. 이 변태 새끼야. 조금이라도 위로해주려고 걸었던 말에 이런 반응이 나오자 나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난 그녀의 멱살을 잡아버렸다. 너 자꾸 나한테 변태라고 하는데. 경멸스런 눈빛으로만 기억되던 그녀의 눈빛이 어느덧 겁에 질려 있었다. 난 진정하고 내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너 왜 밖에 나갔어? 그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첫 모의고사 회식 때를 말하는 것 같다. 반장의 이상야릇한 춤 때문에 중간에 나가버렸던. 난 재수도 재수지만 반장으로서 멋진 리더가 되고 싶어. 근데 계속 네가 신경 쓰여. 난 뭐라 할 말이 없다. 난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무턱대고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로 듣고 있던 존 레전드의 PDA를 그녀의 귀에 꽂아주었다. 아이, 뭐야. 너 노래 듣는 거 좋아해? 난 말없이 끄덕였고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우린 노래를 들었다. 주홍빛장 항로에 밤이 올 때까지. 5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며 반장이랑은 가끔 노래를 같이 들었고 날아오는 공을 피할 수 있게 되자 유라랑은 축구를 종종 하기도 했다. 룸메는 그날 기억이 하나도 없는지 조용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가끔 이불 속에 그녀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긴 했다만. 자, 이번 5월 모의고사 1등은 우리 재영이. 상으로 누나가 뽀뽀해줄게. 선생님의 공세를 뿌리치고 원영이의 빈자리를 보았다. 그녀는 한 달째 결석 중. 저기 반장. 그 천재 소녀 말이야. 왜 결석하는지 알아? 평소와 같이 음악을 함께 듣다가 슬쩍 물어보았다. 반장은 처음 만났던 때 그 표정을 지으며 변태. 너 그 애 좋아하니? 아프대. 소문으로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근데 말이 돼? 곧 죽을 애가 수능 준비를 한다고? 소문일 뿐이야. 음악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회식날 혼자 벤치에 앉아있던 원영이 모습만 마음에 가득했다. 힘들어요. 저에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6월이 되자 공부에 가장 큰 장애물 더위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난 더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는데 여자 기숙학원에 호레비 냄새가 난다면 범인은 단독범이기 때문 학원 측에서도 각별히 냉방에 신경 써준 덕분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 다만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여름이 되자 학우들의 옷이 점점 닮아졌고 책으로 가야 할 시선이 허옇고 뽀얀 학우들에게로 가는 것은 남자로서 거의 불가항력이었다. 난 짐승이 아니야. 참고 참았지만 언뜻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고 그때마다 다잡았던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자, 여러분, 전학생이 왔어요. 완전 내 취향인데? 잘생기면 다 오빠니까. 자, 충필 오빠, 인사해. 웬걸 키는 190에 팔뚝은 마동석을 능가하는 거구가 칠판을 가리고 서 있다. 예, 저는 가정 사정상 군복무를 마치고 조금 늦게 수능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숙녀분들 많으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보아도 남자다운 군필형. 내항상한 몸뚱아리에 비해 더없이 남자다운 기세가 여자로 가득 찬 기숙학원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했다. 형은 같은 남자인 나를 의지했다. 군대 다녀오니 머리가 굳었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면서 곧잘 진지하게 공부에 임했다. 다만 남자로서 크게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흡연. 한두 번 흡연실에 같이 따라가긴 했지만 형도 미안했는지 언젠가부터 따로 가기 시작했다. 반장과 함께. 여름이 무르익자
원생들의 늘어진 사기를 리프레시해주고자 학원 측에서 야간 캠프파이어를 진행했다. 반끼리 335 모여 모닥불을 쬐는 것이 꽤나 그럴싸하다. 둘러앉아 술을 한 잔씩 하는데 형이 조금 취했는지 거칠게 끌어안으며 어이 문재영이 형이 할 말이 있는데 평소와는 다른 무서운 분위기를 풍긴다. 저기 부들부들하게 생기네. 반장 형이 쟤를 좋아하거든. 근데 말야 너도 쟤 좋아하냐? 190의 거구 품 안에서 햄스터 마냥 낑낑대는 자세로 남자 대 남자로서의 질문을 받다니 미필자가 군필자에게 느끼는 위압감, 67kg의 남자가 100kg의 남자에게 느끼는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아니요, 제가요. 무슨 난 자연스럽게 웃어버렸고 형은 안심했다는 듯 헤드락을 풀어주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둘이 음악도 같이 듣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형이 좀 오해했네. 자 동생 한 잔 더 마셔. 난 비겁하게도 형보다는 저기서 해맑게 춤추고 노래하는 반장이 더 미웠다. 사람이 괜히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음악을 들을 때, 불을 볼 때. 그래서 그 무서운 전쟁에서도 이성을 잃고 돌진하는 거라고. 지금 내 기분도 조금 이상하고 머물진 것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저렇게 웃고 떠드는 반장에 대한 감정은 도대체 뭘까? 저 아이에게 마음이 있다 해도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메운 건 분명 아닌데 그럼 나머지의 마음은 누구로 찬 걸까? 그걸 왜 모르겠는 걸까?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서 그만 자리를 떴다. 방에 들어가니 룸메는 이미 방에 있었다. 룸메는 세수를 마치고 올린 머리를 한 상태였는데 참 나쁘게도 하얀 목덜미에 시선이 간다. 술자리라서 또 혼자 들어와 있었구나. 술이 그렇게 싫어? 아니 그거보다 그냥 왁자지껄 시끄러운 게 싫어서. 그래, 그럼 우리끼리 조용히 한잔할까? 그녀는 당황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더니 20초 정도 뒤에야 고개를 끄덕인다. 올린 머리를 한 채 소주잔을 홀짝이는 그녀를 보니 마치 부부가 된 것 마냥 오붓한 느낌마저 든다. 잘 자. 그래 잘 자. 각자의 침대에 누워 굿나잇을 건넨다. 푹 뒤집어 쓴 그녀의 이불 속은 역시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들어가서 채워주고 싶을 정도로. 저번 회식 끝나고 방에서 네 침대 그 일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해? 난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와락 이불을 덮는다. 토요일 오후 다들 외출을 하고 아무도 없는 교정. 운동장에 뻥뻥 축구공 차는 소리만 가득 울린다. 오 그래 이제 제법 좀 차는데. 슛을 코치해주던 유라가 만족스럽다는 듯 소리친다. 땀 좀 식힌다고 옷끝을 훅훅 들썩이는데 그때마다 난 고개를 딴 데로 돌릴 수밖에. 그럼 우리 1대1 한번 해볼까? 뭐 내가 당연히 지지. 결과는 6대4 나의 승리. 헉헉거리며 이온 음료를 나눠 마시는데 유라는 아무 말이 없다. 뭐야 졌다고 빚은 거야? 난 남자잖아. 그걸 몰랐네. 너 남자였네. 난 침을 꼴딱 삼켰다. 조용하던 운동장이 쿵 하고 울렸다. 8월 모의고사는 예감이 좋지 않다. 조금 슬럼프에 빠진 느낌. 무언가 공부의 리듬이 끊겨버렸달까. 그래 리듬. 인정하긴 싫지만 충필이 형과 반장 지수가 담배를 피러 갈 때, 무심코 창밖의 골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자려고 이불을 덮을 때마다 공부 리듬은 여지없이 끊겼다. 힘들어요. 저에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특히 원영이의 그 말은 수시로 나를 괴롭혔는데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마다, 다 푼 문제를 채점할 때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서 순간 템포를 잃고 만다. 야 이번 모의고사 1등은 충필 오빠. 역시 큰 오빠다워. 내가 상으로 뽀뽀해줄까? 야 진짜로 하면 어떡해. 충필이 형에게 1등을 뺏긴 것은 꽤 큰 충격을 주었다. 거의 밥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남자는 무의식 속에서 상대와 우위를 가리는 본능이 있는데 충필이 형은 나보다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지능적으로는 내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와 지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빼앗겼을 때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떠한 우월감도 느낄 수 없었고 애써 막아온 열등감이 터진 댐마냥 터져나올 뿐이었다. 열등감은 감출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충필이 형을 웃으며 대할 수 없었다. 이제 저 남자는 나의 적이다. 저기 부들부들하게 생기네. 반장 형이 쟤를 좋아하거든. 근데 말야 너도 쟤 좋아하냐? 1등을 빼앗긴 이 상황에서 나는 적에게 더 큰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떴다. 그 마음은 여아구들의 짧은 여름 옷을 힐끗 보게 되는 죄책감보다 내게 더 큰 죄책감을 주었지만 난 이미 1등이란 것을 뺏긴 상황이었다. 오랜만에 같이 음악 들으니 좋네. 그러게
그 다음 트랙은 고백이 담긴 녹음 파일. 노래 리듬에 끄덕이던 지수는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mp3 속 나의 고백을 들었다. 재영아, 어, 진심이야? 어, 나도 너 좋아해. 근데 지금 너 충필 오빠 때문이잖아. 어, 여기 목소리에서 다 느껴져. 어. D-Day 100일. 계절이 조금씩 나뭇잎을 낙엽으로 물들이고 수험생들의 마음은 마지막 익새처럼 아슬아슬하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반장의 역할은 반의화합보다는 수험 분위기 조성에 맞춰져 역할이 축소되었고 어느새 창밖 운동장에선 공차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야간 자습도 더 빡빡해져 룸메를 따로 방에서 마주할 기회도 줄어들었다. 공부로부터 나를 방해하던 모든 것들이 여름과 함께 흘러가 버렸지만 어쩐지 나의 집중력은 책에서부터 더 멀어져 버렸고 난 그 이유를 찾는데 더 큰 집중력을 쏟곤 했다. 힘들어요. 저에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래, 정말 힘들구나. 내겐 감당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며 가장 아름다운 감정들을 주고받기에도 바쁜 이 아름다움의 순간을 고작 수능 따위에 태워버려야 하다니. 휠체어 하나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원영이었다.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는지 몸은 야위었고 그렁그렁한 눈망울만 더욱 커 보였다. 반 친구들의 환영도 잠시 9월 모의고사를 치루었고 1등은 원영이었다. 저번 1등이었던 충필이 형은 어느새 반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은 1등을 탈환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충필이 형과 지수 반장의 성적이 같이 하락했다는 것. 그의 수능날은 유독 추웠다. 떨리진 않았다. 두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보다 익숙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세 번째도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있어 오히려 든든한 우군으로 지원해 주었다. 이번에 각자 사나이 봤어. 진짜 재밌더라. 흐하하. 2006년 의젓해 보이기만 했던 25살 충필이 형은 2020년 마흔이 다 된 나이에도 25살 어린애처럼 군다. 난 그런 형이 좋다. 애들 오기 전에 나 먼저 청첩장 주라. 술은 안 마실 거라서 근손실 오니까. 애들 때문에 약속 장소를 술집으로 잡긴 했지만 형은 한사코 술은 사양한다. 와이프는 언제 오냐? 걔도 참 오랜만이네. 거의 20년도 더 됐구만. 응, 애들이랑 같이 올 거야. 저기 5이서 같이 오네. 여기야, 여보.